네, 기업 진단 포인트 중에서 이제 그 대여금 하고 뭐 소득세, 중간연합의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타회사에게 빌려준 거죠. 건설회사끼리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당연히 부실자산입니다. 대여금은. 또 가지금이 있어서 가지금도 당연히 부실자산이고 가지금의 인정이자 이 부분 중에서 미회수분이라고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부실자산이고 대여금의 이자, 미수수익도 역시 부실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관련한 부분들 대여금 자체도 부실자산이고 관련된 이자, 미수수익도 부실자산입니다. 또 비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경업자산으로 들어가지 실질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또는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이 부분은 실제성이 있다고 하면 그 또 규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질자산으로 합니다. 터무니없이 금액이 크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리 실제성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공사 이행을 위해 원주민조합에 제공한 보증금이라고 있죠. 우리 건설업체가 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보증금 주는 거, 보증금에서 나중에 이제 받을 거죠. 오다를 정확하게 따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경업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관련해서 이 부분은 거의 일체가 다 부실자산 또는 경업자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자산은 해당되지 거의 않는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이 부분은 그 실질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큰 금액은 해당이 안 된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중간연합, 원천징수세액 요거 미리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부실자산입니다. 실질자산이 아니라 유의하셔야 되겠고 조세채권도 환급이 결정된 금액만 실질자산이고 조세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실질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환급 결정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원자재 및 유사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년 미만의 단기 공사의 경우 발생하는 1년 이내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그 종류나 취득일, 또 취득 사유, 금융 자료 또는 현장 일지, 현장 실사 등으로 실제로 재고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실질자산인데 실제로 존재한더라도 1년 이내의 재고자산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해 스스로 시공해서 신축한 재고자산.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스스로 시공해서 신축한 재고자산. 이거 이제 분양까지 하는 경우죠. 건설회사가.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용지 취득하고 공사 원가 명세서 분양 내역서, 준공서류 등 그 실질이 확인이 되면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실질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1년 뭐 이내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이거죠. 다만 이제 실사 등이 확인이 돼야 돼. 근데 이제 건설업과 무관한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 건설업체가 아니고 매매업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은 부동산 매매업에 이제 건설업체가 부동산 매매업도 동시에 한다고 하면 그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목자산의 경우에는 또 조경이나 이제 이런 쪽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그 해당 업체가 영위하는 경우에만 수목자산은 실질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원가법입니다. 그런데 원가보다 시가가 하락되는 경우는 빨리 인식을 해야 되니까 시가로 평가를 하지만 거꾸로 시가가 올라간다 원가보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가보다 큰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에서는. 또 미성공사 계정, 미완성공사 계정은 기본적으로 단기공사에만 해당되는 계정이니까 요거를 장기건설공사 계약에서 이런 계정 과목을 쓰고 있다. 미성공사 이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부실자산이 되겠죠. 자, 이상 대여금과 재고자산에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